구체적인 공부법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빵 있습니다. 35개 터지면 바로 먹겠습니다. 일단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결론 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굉장히 쉬운 시험부터 알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수업 시간이 그렇게 짧고 한 공부 시간도 안 줍니다. 왜? 범위가 짧아. 만약에 시험이 범위가 되게 짧아요. 책 한 권만 딱 봐. 이 정도. 우리가 책 한 5권, 6권은 시험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딱 얇은 책 한 권 봐요. 시험을. 한 500페이지 안에 있는 거. 한 권 보고 그 내용이 또 글자가 또 작지가 않고 좀 크면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 내용이 어렵지 않고 양도 작고 어렵지 않은 내용 그리고 양이 작아. 근데 그거를 시험에 본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이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창피하다. 이런 거를 머리 싸매고 공부한다는 거는 오히려 머리 나쁜 티만 내는 거고 오히려 창피할 것 같다. 그냥 공부 안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벼락치기로 해서 보면은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중에 하지 이런 식인데 제 결론은 이렇게 아무리 쉽고 간단한 시험도 그냥 항상 머리가 문제. 머리가 자기 나쁘다고 이제 머리가 나쁘다는 결정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버스 탔을 때 버스 정류장을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느냐. 내릴 때까지 1시간도 더 걸리잖아. 어쨌든 1시간 걸려도 못 외운 사람 못 외워요. 정확하게. 네? 못 외워. 진짜야. 그거 테스트 해보고 싶어. 진짜 모든 사람한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걸 응용해서 문제 낼 수도 있어. 나는 버스 정류장을 응용해서 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 동그랗게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뭐냐, 네 번째 있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버스장 이름을 나열하는 게 순서 틀리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명칭만 외우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말이지.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정장 그 다음 정장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외우려면 또 힘들겠죠. 그리고 또 그거를 구멍을 내갖고 여기에 채워라. 빈칸에 뭔지. 그리고 또 함정, 틀린 정류장이 뭐냐, 몇 개 글자 바꿔갖고 그럼 다 틀릴걸? 오답 존나 많이 나올걸? 그런 식으로 단순한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의 이름을 다른 걸로 설명해서 해설을 이용해서 만약에 무슨 중요한 어떤 무슨 장소면은 그 장소에 대한 무슨 역사가 있으면은 그 역사 문제를 내면서 이 역사에 관련된 정류장이 있는데 그게 몇 번째 정류장이냐, 1번, 5번째 정류장, 6번,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 못 풀어요. 이렇게 다 틀려. 그거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 빨리 바로 나와? 대답해 보세요. 마포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류장이 30개 있어요. 한 30개 있다고 죠. 그러면 이제 그 정류장에서 어떤 역사적인 정류장이잖아. 그거를 막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거 무슨 정류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류장이 무슨 정류장인데, 그거는 너도 알고 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 정류장은 몇 번째 정류장일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은 첫 번째, 5번째 정류장입니다. 2번, 8번째 정류장, 3번, 17번째 정류장입니다. 4번, 16번째 정류장. 그럼 16인지 17인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40개 정류장에서 16번을 세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17인지 17, 헷갈리면 안 되잖아. 함정이잖아. 만약에 16번째인데 17번 잘못 체크하면 어떻게 돼? 탈락. 그 자체가 시간이 벌써 걸리지. 잡아먹지.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있는 사람은 17번째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거야. 시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지겨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 번에 알잖아요. 우리 김재훈 누구야? 서울대 치대 누구 유엔인가? 유엔 사무총장 있잖아. 가수 수학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 몇 번째 정도인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머리가 아닌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다, 나쁜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쉬운 문제를, 쉬운 어떤 과목, 쉬운 내용, 그리고 작은 범위에서 시험이 나올 때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 마지막 날에 시험 봐야지, 공부해야지, 하루 밤새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석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 고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그날 수업에 100% 올인하세요. 수업을 할 때 제일 책상 제일 앞에 앉아갖고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뭐 형광등 뭐 다 준비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중요한 거 빨간색 치고, 시험 나올 거 다 찍어주면 다 치고 집중해서 보고 다 보셔야 돼. 존나 열심히 해야 돼. 마치 무슨 뭐 수석 학교 마치 무슨 뭐 엄청 대단한 공부하는 것처럼 진짜 요란을 떨어야 돼. 주변에서 막 욕 비웃겠지. 아 미친놈,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뭐 저렇게 줘. 맞잖아.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누가 그렇게 해. 예? 지나가는 사람 봐봐.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형광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어르신들은 하겠지. 왜냐면 잘 눈도 안 보이고 막 기억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저도 눈이 노화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 아까 말했죠. 버스 주행자가 다 못 외운 사람. 그런 그 정도 머리가 안 들어가지고 책을 읽었을 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첫날 책을 받으면 책을 보세요. 아무리 책의 내용이 쉽고 뭐 얇아도 책을 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봤을 때 술술술 이해가 된다. 책의 내용이. 그래서 한 줄에 바로 뭐 그러니까는 한 시간 안에 그 책을 다 정리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책인데 한 시간에 전체 책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읽어보고 한 줄로 요약, 한 단어 한 줄로 요약.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공부인데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괜찮지만은 보통은 딱 보면 뭔 내용인지 몰라. 왜냐면 처음 보는 용어도 많고. 그런데도 뭐 쉽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집중하라는 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부처님처럼 돌부처처럼 앉아갖고 무슨 선생님만 째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계속 움직이셔야 돼. 뭐 볼펜 같은 거다 꺼내갖고 다 적으셔야 돼. 다 적어. 다 체크하고 그 진도를 딱 나갈 거 아닙니까? 존나 빨리 나가지. 진도가 꽤 돼요. 나가면 수업 끝나면은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날 한 거 다 외워야 돼. 바로. 이거 안 하지 보통. 당연히 안 하겠지. 아 이거 뭐 하냐고 뭐면서 다 뭐 시험 준비할 때 다음에 그게 아니라 바로 하셔야 돼. 바로 하고 또 수업 받고 또 바로 하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줌 쌀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하시고 딱 수업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바로 또 하셔야 돼. 전체를 다 하셔야 돼. 가지마. 집에 가지마. 집에 가면은 집에 가는 사람 존나 많지. 가지마. 바로 해. 그냥 이거 다 복습할 때까지 가지마. 거기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그럼 거기 그 선생님이 따로 그럼 이쪽에서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자기 그 사무실 쪽으로 와서 거기서 해. 하고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거. 그때도 또 해. 그때 해. 또 해. 안 해도 되긴 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은 집에 갈 때 한번 보든지. 남아서 안 하더라도. 근데 남아서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아서 바로 못하고 너무 쪽팔리다. 혼자 앉아서 유난 떠는 거 진짜 꼴불견이고, 공부 혼자 다 하는 척 해갖고 또 떨어지면 개망신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티 내는 거 너무 창피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야. 일부러 공부 방해하려고. 아유 저 새끼 뭐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오버해. 막 이런 사람 있을 거야. 그거 싫으면은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뭐 이동할 때 뭐 운전기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뭐 운전기사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공부하느냐. 이동할 때 뭐 걸어가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때 아니면은 집에 와서 밥 먹지 마. 집에 와서부터 자꾸 밥 먹고 이제 자빠져 자거나 뭐 테레비 보거나 뭐 드라마 보거나 야동 보거나 뭐 아무튼 뭐 술 담배를 먹으러 가거나 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뭐 딴짓거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날 한 거를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 와서 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수업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믿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집에 오면 무슨 일 터집니다. 절대 못해요.
피곤하고 벌써 밤이에요. 좀만 있으면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그 수업장에서 바로 끝내고 오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 근데 그거 못하면 집에서라도 하셔야 되고, 하시고 이제 하고 나서 밥 먹으세요. 밥 먹고 하지 말고, 밥 먹고 졸린 상태에서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밥 먹기 전에 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끝까지 하고 나서 하란 말이야. 왜냐면 시험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하고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셔야 돼. 그 전에 했던 걸 아침에 와서 일어나 봐야 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보든지 아무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그때 전에 했던 걸 보는 거죠. 보고서 이제 수업을 또 빡세게 들어요. 존나 바쁘죠. 그냥 아침에 와서 전날 거 공부하고 있지. 수업 시작되면 또 수업 집중해서 막 체크하고 있지. 수업 끝나면 또 그 시간마다 또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지. 그 다음에 또 전체 시험 끝나면 또 복습하지. 그리고 밥 먹고 자는 거밖에 자고 일어나면 또 이거 하지. 결국에는 잠자고 밥 먹는 거 씻는 거 외에는 다 공부야. 근데 지금 이게 뭘 준비하냐? 운전면허 시험. 예? 이게 사법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 공부 준비하는 게 아니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대단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웃긴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본인이 머리가 돌머리라서.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버스 정류장 기억이 안 난다니까. 방금 봤던 게 기억이 안 나. 무슨 정류장인지 기억이 안 나. 몇 번째 정류장인데 안 나요. 아무 기억이 안 나. 버스 타봐. 지하철 타봐. 무슨 정류장 있었지? 다 기억해? 다 못 외워. 내릴 때까지 못 외워. 내려서도 이게 자기가 외웠다고 해요. 그럼 왜 외워볼까? 내려보세요. 몇 번째 정류장이에요? 말하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머리 나쁜 거야. 그 정도 머리면은 고생한 생각해. 그럴 정도면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복습하고 아침에 복습하고 수업 빡세게 듣고 빡세게 체크하고 쉬는 시간에도 복습하고 전체 수업 끝나면 또 복습하고 밥 먹기 전에 복습하고 저녁 먹기 전에 복습하고 저녁 먹고 이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기 전에 복습하는 거지. 무조건 밥 먹기 전에 하셔야 돼. 밥 먹고 나서 하면 안 돼. 머리 안 들니까 복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시험 당일날 밤새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날 되면은 그냥 만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빡셌냐? 별로 빡세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마지막에 막 쩔쩔매면서 공부하는 사람 보면은 웃음밖에 안 나. 왜냐면은 그 사람들 막 마지막에 공부하는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은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뭐 밤새고 뭐 코에다가 무슨 휴지 같은 거 막 끼고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콧구멍에다가 막 휴지 막 끼고 막 코피 났네 뭐 하면서 막 이러면서 뭐 밤새고 와갖고 눈 빨개져 갖고 막 계속 공부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비웃으세요. 고생하는구나. 나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웃긴 게 존나 자랑질을 해. 자기가 어저께 무슨 공부를 했다고 막 발표를 막 해. 다 들리게 막 자기 혼자서 이 세상 공부 다 한 것처럼 이거는 뭔데 하면서 막 떠들어 복도에서. 그러면 그걸 들으시면은 다 풀려요. 그냥 당일날 공부 안 하셔도 돼. 그 미리 했던 사람 와서 떠들잖아. 무슨 뭐 문제 서로 내고 있고 쓸데없이 그러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공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딱 옆에 껴들어. 그거 정답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난 척해 그때는 당당하게.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다르게 볼 거야. 이 사람 다 알고 있지? 이러면서. 그럼 결국에 1등 누구냐? 접니다. 1등이. 제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제 경험담. 제가 항상 모든 시험에서 1등 할 때는 항상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모든 시험에서 1등 할 때는 항상 이런 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와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공부에서 1등 하는 사람은 그 시험 당일날 주변에서 막 떠들어요. 공부하면서 뭐 이거 안 외워진다 뭐 이러면서 뭐 아니면 서로 문제 내는 사람도 있어. 잘난 척하면서 뭐 혼자 이거 뭐지? 너 맞춰봐. 이거 아니야? 막 서로 그때서 회의하는 사람도 시험 당일날인데 그때서 막 서로 토론하고 있어. 그때 딱 껴들어갖고 문제를 다 맞추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1등이에요. 내가 그럴 때만 1등 했어. 그런 정도 되면은
물론 그 없지. 아무런 추억도 없지. 그동안 공부밖에 한 게 없지. 사람들 얘기한 것도 없고 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는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쉬운 시험 안에서 그리고 짧은 벼락치기 시험에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커버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고등학교 때는 또 달라요.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존나 웃긴 게 공부 진짜 잘했던 사람들 다 몰려 있어. 딱 이제 고등학교 내가 간 경험이 뭐냐면은 딱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뺑뺑이었는데 인문계 뺑뺑인데 저는 중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과학고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뺑뺑인데 뺑뺑이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공부 좀 잘 가르치는 고등학교 있고 똥통 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하필이면 인문계 중에 이제 공부를 좀 못한다는 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발령이 아니고 아무튼 그쪽으로 났어. 그래서 공부 같이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아 너 안 됐다 거기 깡패들 많다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니까는 진짜 개판이에요. 깡패 새끼들 존나 많아 진짜. 거기 고등학교 갔는데 막 씨발 뭐 공부 존나 못하는 새끼들 존나 꼭 대가리 똥 만든 새끼들 진짜 많아. 막 얼굴 아저씨처럼 생겨갖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막 공부를 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 잔뜩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우습게 봤지. 우습게 봤어요. 아 여기 공부 못하는 사람 많네. 열심히 하면 여기서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독서실을 끊어버렸어. 그러면서 자율학습도 빠지면서 독서실 아침부터 가갖고 공부하고 막 이랬어 혼자. 고분분도 했어.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아 처참한 시험 점수가 이거예요. 최상위가 아니라 그냥 상위권 수준밖에 안 돼. 그냥 어정쩡한 수준이야. 중간은 아닌데 중간보다 높은데 일단은 최상위권이 뭐 거기는 접근 불가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고등학교 오니까는 이게 범위가 좀 넓어요. 애들 분포가 공부 존나 못하는 애들이 한 60, 한 70%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존나 못하는 애들 70% 있어. 걔네 공부 포기하는 애들이야.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거나 못하거나 공부의 70% 그래서 30%만 공부를 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 70% 보고서 공부 여기 잘하는 애 없네 하고 이렇게 해봤자 큰일 나요. 왜냐면은 70% 중에서 존나 웃긴 게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애가 70%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분명히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같은 중학교 나온 애 있는데 걔를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걔 중학교 때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잘했거든. 그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이었고 중학교 때는 그냥 뭐 별로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하는 애인데 걔가 공부 존나 못하는 애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있었고 공부를 안 해. 갑자기 공부를 존나 못하는 애가 돼 있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은 너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었어?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 막 괜히 막 겁먹들어갖고 막 깡패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랬어? 몰랐어? 막 이러고 있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졸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되니까 공부가 중간밖에 안 되는 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걔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존나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존나 잘했어. 머리가 좋아서. 근데 중학교 되니까는 중학교 될 때 내가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때 중학교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내가 존나 잘한다는 걸 못 믿었어요. 근데 내가 존나 잘한 걸 인증을 받으니까 그 새끼가 공부를 못하는 티가 났어요. 아, 저 새끼 공부 별로 못하나? 중학교 때 못하지? 그래서 이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똑같더라고. 고등학교 때니까 걔 중간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도 상위권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중위권하고 이제 하위권 뭐 70% 이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착각하지 마. 그 사람들 매점 가서 막 핫도그 먹고 막 라면 먹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 피고 막 농구하고 맨날 무슨 막 공부 잘했으면 똑같이 하는데 그냥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수학 30점 맞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하고 섞이지 마세요. 그런 애들 신경 쓰면 그런 애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 공부하는 애들 30%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거의 꼴등이야, 꼴등.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앞에 또 따로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면은 공부 존나 잘하는 애들이 앞에 한 10명은 있는 것 같아. 전교에서 10명은 딱 있어요. 반에서 한 명씩은 다 있어. 걔네들은 다 서울대급이야, 서울대급. 근데 걔네들은 이게 중학교 때 공부 끝난 것 같아, 고등학교 공부. 그런 애들이 있어, 다 배열이 돼 있어. 근데 걔네들 보면은 걔네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걔네들은 잘 안 보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대부분 애들이 공부 못하게 되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이거 고등학교 때 면학 분위기 되게 안 좋네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해요. 면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공부 좀만 하면 되겠지 하고 혼자 괜히 외톨이로 공부하다가 좆됐어요. 왜냐면은 시험을 봤는데 전체 평균은 되게 안 좋게 나와버리고 한자 100점, 일본어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들쑥날쑥이야. 그냥 노력해서 공부하고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공부해서 공부한 거는 100점이야.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근데 좀 전략을 짜고 체계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단순하게 빡세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열심히 10시간 집중해서 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이제 어떤 연습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합해서 그 기본서의 내용을 응용을 해갖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해갖고 준비를 하는 게 고등학교 수준이 그 수준까지 가요. 고등학교 때 상위권 수준은 단순하게 지식을 해갖고 이렇게 지식을 외워서 지식으로 합쳐져서 이렇게 지식이 섞여서 응용이 된 게 아니고 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복잡하게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교과서를 집중해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갖고 가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간 거야. 공부 존나 열심히 했는데 존나 억울해 지금. 공부 잘못 안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왜냐면은 자기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문제라든 기출 문제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기본 방식으로 해서 그냥 답답하게 모범생처럼 빡세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무식하게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 점수가 무조건 중앙대까지밖에 못 가요. 대학을 중앙대 이상 못 가. 내가 볼 때는. 서성한까지밖에 못 가. 스카이대가 못 가요, 절대. 연세대 못 가. 고려대 못 갑니다. 고려대는 갈 수 있겠지. 고려대 뭐 그냥 기본 뭐 자연과학부 이런 데 갈 수 있겠지. 고려대 수학과 간 사람 내가 봤거든. 고려대 수학과랑 뭐 당국대 치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울대 농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점수 낮긴 낮았어. 근데 일반적으로 스카이 대학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 의대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제 단순하게 공부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따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고 공부법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뭐 몇 등 하면 간다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뭐 반에서 몇 등 하는데 이거 뭐 그런 뭐 통계를 얘기해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공부에 대한 공부법이 막연한 공부법이 아니라 확실한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아침에 복습 그 전날 거 복습하고 수업 빡세게 들어야 돼. 운전면허 시험 맞죠? 운전면허 시험 말하는 거야. 빡세게 들어서 다 체크하고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고 그리고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기 전에 또 복습하고 이것만 하시면은 무조건 합격이 아니라 그냥 수석 합격이다. 표창장 받는다. 그리고 쉬운 시험에서는 그리고 중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커버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커버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은 커버 되는데 모의고사는 커버 안 돼. 모의고사는 아까 말했죠. 기출 문제하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접목을 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점수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게 안 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 갖고는 안 돼. 범위가 또 넓기 때문에.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전 범위를 중간고사 시험 보거든. 나중에는 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야. 그래서 그런 것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복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하고 문제를 위주로 해서 섞어서 응용을 하는 문제를 위주로 가서 접근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끄집어내서 연습을 해갖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회계사 시험 이런 거 있잖아. 어려운 시험 준비하실 때는
3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빼놓자.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빡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진짜 머리에 불나도록 집중을 하면서 10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힘든데 그거 갖고 또 안 되고 10시간을 집중해서 달리는데, 그 대신 이제 기출문제하고 문제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맥을 보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하고 섞어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복잡하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지. 그냥 내용만 빡세게 가면은 시험에 무조건 떨어져. 왜냐면 내용을 빡세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니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가서 그 빡센 내용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빡세게 공부하는데, 빡세게 내용을 공부하는데, 빡세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반복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가는데, 그걸 또 문제 응용까지 같이 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돼. 근데 이게 존나 힘든 거지. 수작업을 일일이 다 해. 이게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십상이고, 또 체력도 딸리고요, 머리도 딸리지. 그리고 또 중간에 포기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밑빠진 덕에 물 붓기지. 기간도 길지. 그리고 아예 뭐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3년을 하셔야 돼. 근데 3년을 해도 떨어져. 왜냐고? 아까 말했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 위주로 이제 가겠습니다.